우선 이제 오늘 역자를 먼저 잠깐 봤습니다. 이 역은 삼역지라 해서 우선 이제 여기 갖는 뜻을 이제 삼분을 해서 이렇게 풀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삼분이라는 것은 삼재와 연관되어 있어요. 삼재. 요거는 싹재, 바탕재 하는 보통 이 세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바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에서 보면은 위, 아래, 상, 하, 천지, 중간에 다시 합이라는 부분에서 인이 이루어집니다. 천지, 인. 하나는 곧 다시 셋으로 합해요. 하나, 둘, 다시 또 중간 하나로 해서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서 삼재라 합니다. 삼재. 이 세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바탕에서 나온 글자, 이 제자에서 나온 글자 뭡니까? 있을 제자예요. 발음도 통하죠?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존재가 있는데, 있을 제, 천지, 인.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중간에 나를 중심으로 이 만물을 대표한 인을 해서 삼재죠. 그래서 마치 솥발이 셋으로 나뉘듯 이렇게 이제 역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서 정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역이 갖고 있는 이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선 역이라 하는 그 명칭이 천역과 또 서역과 인역이라 하는 세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천역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대표하는 하늘로 대표해요. 하늘이 모든 걸 통솔한다고 보기 때문에 하늘이 모든 걸 덮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역이라는 것은 곧 자연을 말합니다. 자연 자체가 바로 여기다. 자연을 천역이라고 합니다. 천연적이다. 아주 천연이고 자연을 대표하죠. 그리고 그 천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 천지자의 운행 변화하는 이치를 복희씨를 비롯한 예 성인들이 이것을 지극히 관찰을 하시고 거기서 마침내 이치를 토해하고 그걸 딱 수중에 장악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획을 그려서 이렇게 부호로서 이걸 이제 끌어내서 이제 8개로 표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왕주공이라는 성인이 뒤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주나라 때 분이죠, 이제. 그래서 주역이라도 어떻게 하면 서역의 근원이 되는 역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춘추 마렵에 이제 공자께서 거기에 이제 10가지 해설전이 나와서 이제 극진하게 그것을 부연 설명을 해가지고 오늘날 주역이라는 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서역입니다. 책의 명칭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자연을 그대로 표상해서 역이라고 하고 성인의 글로서의 역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글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법도에 전부 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언어, 문자, 모든 생활, 제도, 예법 어디에든 이치가 들어있지 않는 게 있겠어요? 역은 곧 자연의 이치인데 자연의 이치를 활용해가지고서 성인이 천역을 바탕해서 서역을 딱 만들어가지고 천하만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준칙법들을 크게 닦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인역, 우리가 살고 있는 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천역, 서역, 인역이라고 일컫는데, 그러면 이제 바꿀역이라 하는 것이 변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일단은 변화한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 마음도 변하고 다 가만히 문제는 변하죠. 사람이 이제 생로병사의 변화 과정을 겪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 천체도 변하고 우주 자연이 다 변해요. 그래서 바꿀역인데 그것이 변한다는 절대 명제는 변하지 않죠. 변함 속에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하늘이 머리에 있고 발 밑에 땅에 있는 거 상천하지.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걸 바꾸면 안 돼요. 내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근본 별이가 된다. 부의장항이라 하죠. 이제 부모는 자식의 별이가 된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바뀌면 이게 뭐 잘못된 거죠. 이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해가 동쪽에서 남으로부터 서로하게 돌아가는 이 기본 자연 질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무너지면 마음을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그래서 이런 기본 자연적인 법도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부력의 체가 있습니다. 체용관계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은 또한 음양상대적인 부분이 있네요.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듯이 모든 건 상대적입니다. 전후, 좌우, 상하 모든 건 대가 있습니다. 상대성의 원리가 있는데 상대적인 교역이 있습니다.
해가 가면 달이 오고 1월에 교대왕년에서 주야 가져서 하루가 밝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춥고 한 번은 더운 것이 교대왕년 해가지고서 계절이 주어지고 한 해가 이루어집니다. 교역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1월 3개월도 해볼 수 있고, 비유를 들자면 한 남자 한 여자가 또 사랑을 해서 남녀가 부부로 교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때가 되면 길러서 또 짝을 만나서 또 부부 교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자식을 낳고, 그래서 대대로 세세로 이어나가는 것이죠. 교역이 없으면 변역과 분력이 펼쳐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삼력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극히 쉽고 간단한 측면에서는 간이라고 하는데, 간은 대쪽간, 아주 쭉 벌어지는 부분인데, 원래는 이 간이를 이제 교역 대신 넣어서 삼력으로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땅깨라는 것이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나무를 쪼갤 때 틈새가 쫙 벌어지는 것이 간자예요. 대쪽간.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이제 오칠 같은 걸 하고서 날카로운 창끝 같은 걸 글씨를 새겨서 글을 만듭니다. 책간자로도 쓰이죠. 죽간 하듯이. 본래는 대나무를 위에서 탁 쪼개가지고 쫙 벌어지는 뜻이 있어요. 아주 간편하다. 그리고 여기라는 것은 이제 1월이 들어있지만 이건 하늘의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는 이제 1월이 돌아가듯이 아주 자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늘과 땅께에서 이제 이간을 바로 하늘과 땅으로 붙여서 얘기합니다. 하늘 땅의 이치가 지극히 자연한데 간이한 것도 있다. 하늘이 쉽게 밝은 양으로 사랑을 하면 땅은 그것을 쉽게 또한 아주 간편하게 받아들여서 생명을 먹어먹어서 길러내는 이제 그런 법도를 이제 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간이 하다는 건 간단하고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역, 분력, 교역으로도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역을 공부하는 것은 이제 변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변통을 하되 어디까지나 바뀔 수 없는 항구불변의 도가 있어요. 그 도를 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르기를 이제 소년들은 이렇게 그랬죠. 역은 변해 바꾸는 건데, 정자라는 이제 그런 현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수시 변역하여 이 정도라 했어요. 수시, 때를 따라서 변해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수시 변역이 뭐예요? 양으로 나갈 때는 음지가 나갔다. 음일 때는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나아가고 물러나기 이쪽이 안에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고 물러나고 동정. 한 번은 나아가는 것이 변할 뼈자라 합니다. 이건 변이라 해요. 양이 커나가는 과정은 변, 음이 늘어나는 과정을 화라고 해요. 변화. 일동일정에 따른 진태, 상하, 동정, 변화가 있습니다. 나아갈 때 물러날 때는 알아야 합니다. 수시 변형, 때를 따라서 잘 변해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길을 쫓아야 한다. 길을 벗어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저 천지자연의 도가 있고 그 속에서 나왔어요. 천지자연과 조화가 되는 삶, 그 도를 살아야 하는 것이 인도죠. 인도. 이제 역을 통해서 그것을 다 익히네요. 뒷부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좀